예, 외환 시장 동향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스 마를 날 없는 트럼프 얘기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죠. 정치적인 건 앞에서 했으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 인터뷰를 했는데 네. 여러 얘기가 나왔어요. 제롬 파월 또 비판을 했고 네. 그리고 중국은 환율 조작 틀림없다라고 확신성의 멘트를 했고 예. 여기에 따라서 외환 시장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궁금해서요.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 개그 콘서트에 그런 코너가 있었죠. 아무 말 하기 이런 거. 예. 예. 전혀 다른 얘기하는. 예.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무 말을 해도 되는 사람, 유일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게요. 예.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도 되고, 우겨도 되고, 내로남불.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예. 그런 논리가 다 트럼프라면 다 가능합니다. 어제 오후 방송에서도 잠시 소개했던 그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지금 연준에 대한 비난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였죠. 지난 7월 19일, 20일 이틀에 걸쳐가지고 CNBC와 인터뷰했던 이거. 그때 우리 방송에서도 다루지 않았습니까? 나는 연준에다가 굿맨을 꽂아놨다. 예. 제롬 파월을 얘기했고 그때 이 표현 여기 보면은 I'm not thrilled about higher interest rate. 나는 고금리가 신나지 않는다. 네. 이런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20일 날 또 이제 그걸 트위터에다가 중국과 EU를 갖다가 딱 지목을 해서 또 희한하게도 일본은 뺐죠. 예. 그렇게 하면서 manipulating their currency.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한번 보시죠. 달러 인덱스 차트 먼저 한번 보시면은 그때가 이 무렵이거든요. 다시 한번 아까 달러 인덱스 차트를 다시 보여주신다면, 그 차트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이 무렵인데 그 여파가 별로 오래 못 갔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렇게 쭉 올라왔죠. 차라리 터키 그리고 위안 약세 이런 문제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21일 날 로이터에서 인터뷰한 이것이 이제 로이터로서는 이제 일종의 특종인데요. 자, 그때 똑같은 얘기를 했고 연준의 금리 인상 반대한다. 그리고 나는 이번에 연준의 덕을 좀 봐야 되겠다. 이 표현까지 했다는 얘기죠. 거의 아무 말 하기죠. 네. 예. 저렇게까지 해도 되느냐 싶은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막 치솟고 있던 달러를 갖다 어느 정도 돌려 세우는 역할은 했습니다. 역할은 했고 지금 이제 현재 단기 추세선 갖다가 약간 물고 내려오는 정도. 그렇다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달러 약세가 진행된다면은 여기까지 지금 97까지도 근접했던 달러 인덱스가 92, 93 레벨까지도 갈 수 있겠는가? 그런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지금 또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해 보자면 지금 과연 달러를 마구잡이로 매도, 쇼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세력들이 있을까 싶은 것은 어느 정도 또 시장에 달러 충분히 이걸로 최근 달러 강세가 어느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직관적으로도 보시더라도 이 정도 레벨에서 최근에 중국이나 터키 관련해서 한번 시장에서 확 한번 분위기가 살았던 달러 한번 사자 했던 것이 네. 좀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좀 진정되고 있는 국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그러면 저 자리에서 네. 정치 스캔들 터진 거랑 그리고 물론 인터뷰와 예. FMC 회의가 있었던 시차는 있겠습니다만 의사로 통해서 간밤에 또 9월 금리 인상 예. 규정 사실화처럼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저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튀어 올라갈 가능성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쨌거나 지금 밤사이 이제 8월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즉각적인 어떤 그 해석과 반응보다는 내일 있게 되는 제롬 파월 의장의 예. 잭슨홀 회의 연설까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그런 생각 같아요. 이번 의사록은 상당히 이렇게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일 눈길을 끌었던 거는 곧 이제 완화적이지 않게 된다. 그동안에 늘 FOMC 성명서에서는 뭐였나 하면은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는 accommodative, 경기 부양적이고 완화적이고 돈 네. 푸는 쪽이었다. 이런 쪽이었는데 이 표현이 이제 곧 사라져야 된다라는 쪽으로 위원들 사이에 합의가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또 역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사이클도 거의 끝물에 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살펴봤다시피 대놓고 저렇게 임명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2번에 걸쳐서 저렇게 노골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싫다라고 하면은 파월 의장이 어떻게 여기에 대응할 것인가? 제 일감은 그래요. 이른다고 해서 연준이 그동안에 늘 점진적 금리 인상, 지난번에는 심지어 뭐 경기 상황을 갖다가 표현하는 영어 단어에서 solid, 견조하다 해서 strong으로까지 바꾸고 했던 이 연준이 갑자기 대통령 한마디에 우리 금리 못 올리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조차도 웃기죠. 그럼요. 네, 그런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심도 말도 안 되는 상하고 거고, 예.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다고 얘기해왔고 세상은 또 그런 것으로 믿어온 척했던 중앙은행 연준의 특히 독립성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모든 논의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에르도안하고. 네. 예, 에르도안도 보면 무슨 뭐 인플레가 15% 16% 되는 나라에 금리를 갖다가 7%대에 묶어두고 나는 저금리가 좋아, 고금리는 모든 악의 뭐 원흉이야. 보나마나 에르도안도 빚으로 성공한 사람이거나 빚이 많은 사람일 겁니다. 네. 네. 소장님께서 그 내로남불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딱 그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관세 매기는 거 국가 안보 때문에 하는 건데 터키는 그거 보복 때문에 하는 거라 저질이다라고 얘기한 거면 내로남불이죠, 이거야말로. 예. 도대체 뭘 붙이는데 뭔 국가 안 봅니까? 네, 그러게요. 예. 예. 그것도 철강 유럽산 알루미늄. 차가 들어오는데 미국 안보가 뭐가 위협을 받죠? 그렇죠. 폭탄 예. 싣고 오나요? 예, 그니까요. 예. 예. 그것 때문에 참 내로남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또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 시장에 영향력이 있긴 합니다만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어떤 진행 방향을 보일지 잭슨홀 미팅 이후의 흐름도 한번 다음 주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어떤 위안화 중국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요. 예. 참 저는 베테랑의 감이라는 게 참 놀랍다라는 느낌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소장님께서 네. 그러니까 남들이 어떤 위안화나 어떤 달러 얘기하면서 좀 다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때 이 무역 전쟁이나 아니면 다른 리스크들이 네. 진짜 직접적인 영향이 되냐. 그래서 소장님께서 뭔가 뒤가 찝찝하다 하면서 네. 얘기해 주셨던 네. 게 중국 자체 문제 그 안에서도 빚 얘기를 그렇죠. 해주셨었거든요. 네. 요즘 들어서 외신이나 국내에서도 이제 슬슬 관련 보도들을 좀 심도 있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기업 부채에 대해서 네. 디폴트 위험에 대해서 네. 가장 먼저 얘기를 해주신 분이니까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서 현재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네. 위안이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위안 추이를 한번 보시죠. 지금 이렇게 해서 급격하게 왔고 지금 이 7이란 숫자 중국에서는 1달러가 7위안을 넘느냐 터키에서는 다시 또 1달러당 7리라를 넘느냐 예. 그렇게 되면 또 혼란이죠.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인민은행이 생각보다 그리고 시장 환율 흐름보다는 좀 더 절상시킨 흐름으로 위안화를 갖다가 가치를 높여서 고시하기도 하고 해서 했습니다만 단 한눈에 느낄 수 있는 게 뭐죠? 달러 위안 이렇게 막 치솟다가 지금 안정되는 모습이 그냥 찔끔이지 예. 이게 돌아서겠다는 느낌이 아니죠. 자, 지금 이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뭐 구글 같은 데서 한번 차이나 디폴트라고만 쳐보십시오. 관련 기사가 금년 들어서도 벌써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접하는 국내 언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제 채널 같은 데서 이슈를 삼지 않고 계속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만 따지고 이래 왔기 때문인데요. 더 큰 헤드라인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7월 초에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지금 중국은 레코드 디폴트 그러니까 아주 뭐 사상 최고의 어떤 디폴트를 갖다가 기록할 판이다. 그리고 이제 이 다운그레이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신용 등급이 계속 떨어지는 이것이 결국은 좀 더 앞으로 고통스러운 시기를 갖고 올 것이다. 왼쪽 거는 그거예요. 해마다 이 업그레이드된 기업보다도 다운그레이드된 기업이 더 많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3배 정도 뭐 커졌다는 얘기고 이 오른쪽의 차트는 설명이 그렇습니다. AA-급의 이 정도면 뭐 우량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의 코퍼레이트 본드 레이트니까 그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금리입니다. 수익률입니다. 예. 이게 한 7%를 또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거죠. 빚내는 쪽에서 금리 오르는 거는 이거는 참 죄송한 표현이 쥐약이죠. 예.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왜 저금리를 좋아할까요?
이 양반도 빚으로 그냥 사업한 사람이거든요. 예. 예, 전 세계에 다 지어 올린 트럼프 타워 무슨 뭐 아파트 자기 돈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빚내서 올렸고 그동안 구축한 부도 본인 스스로가 나는 부채의 왕이다. 예. 킹 오브 데트라고 막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빚냈다가 파산했다가 빚냈다 파산했다가 해서 저렇게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빚낸 사람에게 빚 있는 사람에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뭐 힘들죠. 그렇죠. 예. 그러니 남들 저렇게 막 금리 따박따박 올리는 와중에 우리 지금 아직도 1.5%인 기준금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예. 이달 말일 또 금통위도 있는데 말이죠. 예. 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예의주시를 계속 해봐야 네. 될 것 같고 중국 기업들 디폴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간이 날 때마다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마지막 질문 네.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중국 얘기 나왔으니까요. 그 로이터 인터뷰에서도 그 중국이 환율 조작하고 있다, 틀림없이 하고 네네.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고위급 협상, 미중 간의 협상 일어나기 하루 전이었거든요. 네. 하다 보니 뭐 협상에서도 주요 의제가 위안화, 뭐 환율 문제가 될 거다. 그리고 어쨌거나 11월에는 두 정상이 최소 2번 이상은 악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제 환율 시장이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궁금해서요.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오늘 일단 밤에 한번 예정대로라면 22, 23, 즉 이제 4차 미중 무역 협상 그 실무급 회담 결과를 한번 보시고 또 오늘 밤에 예정돼 있던 그 500억 불 가운데 남아 있던 160억 불에 대한 관세 부과 시행일인데 실제 오늘부로 관세를 때리는지 이제 이 부분도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벌써 김 빠지는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미중 환율 조작 이런 거 갖고 뭐 트위터에 때리긴 때렸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마이클 코언 자기 개인 변호사하고 앞서 다루셨던 예. 매너포트 전 선거대책본부장 이 두 사람의 갑작스런 배신, 트럼프로서는 배신으로 느끼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또 살아야 되거든요. 예. 마이클 코언도 잘못하면 이거 30 몇 년 살겠어요. 그러게요. 30 몇 년 산다는 얘기는 남은 인생 그냥 감옥에서 다 보낼 거니까 그냥 내 5, 6년 살고 나오는 대신 협조하겠다 하고 슬슬 또 나오는 얘기가 뮬러 특검이 굉장히 흥미를 가질 만한 정보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아무 생각 없을 겁니다. 지금 그것만 빨리 어떻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잡혀 있어서 글쎄요. 다음 주 되면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감이 잡힐까요? 정리가 네, 될지 네. 예, 한번 지켜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내일이 중요하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저희가 한번 계속 짚어드리도록 하죠. J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